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 퇴근하는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자신을 히키코모리였다고 밝혀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고 답장 대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을 이제 읽어 드릴 건데 개인정보는 빼고 제너럴한 사항만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20대 후반 취준생입니다. 말이 좋아 취준생이지 졸업한 후로 3년 가까이 알바조차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한 히키코모리였습니다. 한평생 게임만 했고 의욕 없이 살아와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이랄 게 전무했습니다. 자소서에 쓸만한 인생 얘기는 전혀 없었고 운 좋게 서류가 붙어 본 면접에선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마구잡이로 지원한 회사들은 모두 떨어졌고 혼자 자괴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알바조차 하지 않았으니 돈이 없는데 친구들은 모두 좋은 직장에 들어가 씀씀이가 커졌고 같이 술 한번 먹기도 부담스러워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닉님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엔지니어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의욕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놀랍네요. 때마침 구인 사이트에서 중소 EPC 업체의 배관 엔지니어 공고를 보게 됐고 집과도 가까워서 즉흥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이 됐고 곧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더 적은 연봉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까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간 히키코모리처럼 살아 당장 입을 외출복이 하나도 없어서 출근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사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말을 섞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모두 닉님 덕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먼저 이 이메일을 받고 저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왜냐면 저는 그냥 올렸던 영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욕이 생기셨다고 하고 또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 2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키코모리 분들을 보면은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동료의 비슷한 것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더 이제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같은 히키코모리였던 동지로서 이걸 듣고 계실 다른 히키코모리 동지분들과 또 이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에게 무슨 가짜는 위로는 아니고 그냥 저도 그랬다. 그래서 너무 공감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사실 직장인 히키코모리다. 이런 푸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메일 보내주신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엔지니어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의욕이 다시 생기게 됐는지. 이제 저의 어떤 영상에 어떤 부분을 보고 의욕이 생겨졌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 영상을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그냥 심심해서 제가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을 때 두바이에서 올린 게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첫 영상을 보면 병맛 영상이 몇 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무미건조한 엔지니어링 설명 영상 올리는데 어떤 영상이 이렇게 히키코모리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켰는지 저조차도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 사실 이제 저도 히키코모리 생활을 해서 알지만은 의욕을 이게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욕이 생기면 히키코모리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무 의욕이 없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니까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집에만 있을 때
아무런 목표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는 그냥 똥 만드는 단백질 중합체였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 똥 만드는 단백질 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게 왜 고통스럽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 잘 가는 게임에 더 빠져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게임은 안 하는데 히키코모리였을 때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많고 너무 지루하니까 그때 총 쏘는 게임도 했었고 스타크래프트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저는 게임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스타도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컴퓨터랑 붙고 예? 이제 컴퓨터한테 밀리면 쇼미더머니 쳐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했죠. 이제 히키코모리면 가뜩이나 자존심 낮은데 스타 하면서 컴퓨터한테 지면은 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쇼미더머니 치고 다 확 밀어버리면 1대 4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밀어버리면 좀 자신감도 회복되고 했었는데 컴퓨터 4명 다 밀어버리고 나면은 미네랄이 엄청 많이 남은 게 보여요. 이제 그거 보면 또 현타가 오죠.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왜 히키코모리 분들한테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꼈냐고 했냐면요. 히키코모리가 되면은 진짜 내가 사회에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먹고 사는 똥만 만드는 기계처럼 생각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뭐 벗어날 의욕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하다 보면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50년, 60년, 재수없으면 70년 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권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또 막 자살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더 미치겠는 거죠. 그냥 자다가 편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키코모리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의외로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철학적이 된다. 왜냐면 권태와 그 죽음, 그 경계선에 선 사람들과는 이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한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제 자화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린 거냐면 제가 옷을 다 벗고 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으로 자동으로 찍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다가 그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심정이 어땠냐면 그때 히키코모리였으니까 권태롭고 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데 또 막상 죽을 용기는 없어.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로 권태로운 생활로 50년, 60년 죽을 자연사 할 때까지 죽을 용기는 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그냥 편히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정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벗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심정이 발가 벗긴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직업이 없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 몸뚱이 자체를 부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최대한으로 내 몸을 먼지처럼 만들면 어떤 모양일까를 떠올리면서 포즈를 취하고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거든요. 다른 그림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시 이제 이메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적은 연봉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까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주 잘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엔지니어링은 다른 업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이 동시에 공부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연차가 쌓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월급 루팡으로 다니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보통은 이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는 기술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연봉이 적더라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마치 엔지니어링 직업 연수를 받는데 어라? 돈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하고 배우고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기업 가면은 좋죠. 근데 대기업 가면은 저도 이제 대기업을 가봤지만 배가 이제 불러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 이 헝그리 정신이 없게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약간의 열등감과 함께 그걸 자양분과 원동력 삼아서 일과 공부를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대신 중소기업에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돈도 받는데 돈 받으면서 기술 배우고 공부까지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이거 말하면 제 자랑 같은데 이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저도 히키코모리 생활을 청산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기업 직원 10명 정도의 연매출 10억에서 20억 정도? 뭐 중소기업 아니죠. 소기업이죠. 왜냐면 요즘에 보면 스마트 스토어도 뭐 한두 명이서 하는데 매출 10억,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연매출 10억, 20억이면은 소기업이죠. 정말 보잘것 없는 회사였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나는 여기서 그 월급은 적지만 일 배우면서 돈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저의 대학 동기들, 뭐 회사 동기들까지 아직까지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른 직군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저는 어때요? 지금 프랑스 와서 핵 융합로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핵융합로 설계하는 화공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맥도날드 직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이거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배우는 셈 치자 했던 생각으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핵융합 설계하는 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매일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핵융합이라는 게 거기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처음이야. 그래서 다들 공부해야 되고 저도 지금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어요. 신입사원처럼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경력으로는 왔지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그 100%가 아니에요. 신입사원처럼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느낌이 다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히키코모리 생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서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친구도 없죠. 주변에 가족도 없죠. 프랑스에서 혼자 지내는데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내가 지금 1억 5천 가까이 되는 연봉을 주는데 거기다 핵융합 기술을 가르쳐 주네? 돈 받으면서 핵융합 기술을 배운다는 셈 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예전 제가 10년 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랑 지금이랑 마인드가 비슷한 거예요. 예.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야,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너 예전 중소기업 때랑 뭐가 같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이, 지금 이거 들으시는 본인이 와서 여기서 한번 일해보라니까요.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다 못 만나고, 결혼도 지금 못하고 있죠. 한국어로 설명하기 힘든 행위학 기술을 영어로 해야 돼요, 메일을. 발표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발표가 엄청 많아요. 왜? 서로 간에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발표를 함으로써 이 지식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 스트레스면은 한 연봉 3억은 줘야지 좀 있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라? 야, 핵융합 기술 세계에서 몇 명 알지 못하는 이 기술 배우는데 돈까지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 때처럼 뭐 정신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10억을 주면서 야, 나 좀 핵융합 기술 좀 가르쳐 줘 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죠. 그런데 오히려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건 국가 기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봐 정말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받으면서 그런 기술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죠. 예, 저는 그 10년 전에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그 마인드랑 지금도 똑같은 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여태까지 왔으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가 뭐 정신 승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자랑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너무 작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돈 받으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엔지니어링은 정말 기술직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가서. 예, 배우면 자기 몸값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에서 수년간 히키코모리처럼 살아서 당장 입을 외출복이 하나도 없어서 출근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사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말을 섞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인데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부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렇게 생활 안 하셨었잖아요, 2년 동안. 저는 예전에 중소기업 그 히키코모리 생활 청산하고 중소기업에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낮잠을 못 잔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히키코모리 할 때는 뭐 하다가 피곤한 거는 낮잠 자면 됐잖아요. 낮잠 자고 밤에 잠 안 오면 그냥 또 새벽에 뭐 게임 하거나, 이게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저도 힘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을 히키코모리로 생활하다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이 대화도 많이 안 해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직장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뭐 모르니까. 그래서 적응하는 건 언제나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프랑스 와서 이제 5개월이 돼 가는데요. 진짜 지금도 적응 중이지만 처음 2달은 정말 적응하느라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생활하면서,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일기처럼 남겨놨으니까 한번 가서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지금도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매일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한국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배달의 민족의 어떤 배달 라이더나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히키코모리 동지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얼마나 권태롭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할 게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한 거죠. 어쩌면 저는 아직도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히키코모리 생활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서 자연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가끔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일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돈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도 히키코모리인데, 시간을 뭔가 빨리 보내고 싶은데 빨리 보내지 못했다라면 지금은 히키코모리 생활이지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아마 이메일 보내주신 분이 회사 가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저도 처음 회사 갔는데, 중소기업 갔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석유 공장의 배관 사이징을 정하고 열교환기 도면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랬다니까요. 일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튼 저는 그랬어요. 이제 이메일 보내신 분은 뭐 이미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접하셔서 적응 쉽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이 되게 생소했어요.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핵융합 이것도 지금 너무 어쩔 때는 생소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싶을 때도 있고, 이 핵융합로를 건설 현장 가가지고 그 되게 큰 핵융합로를 실제로 막 봐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저도 적성에 하나도 안 맞아요. 1도 안 맞아. 지금도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직업이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못 살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참고 하는 거죠. 그러다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면 참다가 진짜 못 참겠다 할 때면 어느덧 경력이 생겼을 거예요. 뭐 1년,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경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요, 요즘에는. 제 회사 동기 거의 지금 남아있는, GS건설에 남아있는 동기 많이 없어요. 다 동기뿐만 아니라 선배, 후배 다 이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어딜 가나 직장 다 똑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직을 좀 해본 결과로는 아니에요. 자신한테 맞는 직장이 있고 좋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저랑은 많이 안 맞더라고요. 많은 직장들이. 영어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만 영어로 외국인들이랑 일하는 게 해외에서 너무 편해요. 진짜 친구, 가족 다 못 만나도 괜찮을 만큼 너무 편해요. 외국인들이랑 영어로 일하는 게.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제로예요, 제로. 그 정도로 저는 이 워킹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로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찾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데 가보자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으면 있다. 자기와 궁합이 맞는 직장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히키코모리가 우리 동지가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힘내란 위로는 뭐 안 할게요. 뭐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되고, 그리고 같은 히키코모리가 위로하는 것보다 나도 한때는 히키코모리였다. 근데 지금은 다 이겨내고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거 진짜 듣기 싫었어요. 역겨워. 막 토 나와. 왜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가 진짜 바닥까지 갔었는데 노력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거 보면은 예전에 더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노력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데 무슨 노력이야. 그래서 같은 히키코모리 동료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야, 너 지금 프랑스에서 그렇게 직업 갖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히키코모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제 히키코모리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힘들어 하시고 계실 히키코모리 분들한테 말을 하자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나도 이런 생활 하기가 싫지 않겠어요? 사회에서 사회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집안에만 있고 게임하고 정말 똥 만드는 기계처럼 생활하는 그 자기 자신도 정말 싫죠. 그런데 너무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단언컨대 시간 지나면 알아서 히키코모리 다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단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결국은 다 청산하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너무 나는 진짜 똥 만드는 단백질 중합체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이왕 뭐 게임 하는 거 마음 편히 뭐 롤 하나요? 와우 하나요? 이왕 하는 거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한들 마음이 한편으로는 항상 묵직하죠. 그거를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래 제가 말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왕 히키코모리 생활하는 거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언젠가 그 히키코모리 생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해야 돼. 예? 그만한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히키코모리 생활을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화상이야. 이것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제가 다 벗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사진 찍게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 그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다가 그린 거예요. 이건 뭘 표현한 거냐면 일단 다 벗고 있다라는 거는 나를 보호해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뭐 가족이 날 보호해주지도 않고 난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당연히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도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머리를 저렇게 쥐어짜고 있는 거는 이 히키코모리 생활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안 생기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용기도 없고 이 사회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일할 그 엄두도 나지 않고 실패할 것만 같고 또 다시 좌절할 것만 같고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예. 너무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자화상인데요. 이거는 저랑 좀 닮았죠. 잘 그렸죠. 예. 이것도 이제 사진을 제가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렸어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때 중소기업에 다녔을 텐데 중소기업에 다닐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고만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엎드려서 쭈그리고 자고 싶다. 출근하기 싫다. 예. 그 히키코모리 생활 청산하고 회사 다니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지 않겠었습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왜냐면 제대로 된 사람들도 이 엔지니어링은 공부하기 힘든데 히키코모리 생활 청산하고 온 사람한테는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했던 그림입니다. 어쨌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